5부작을 통해 제가 학원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릴 수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일제 수업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려면 요일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할 텐데요. 큰 틀부터 보자면 월수 문장 만들기, 화목 듣기, 금요일 영어 발표 앤 프리토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았을 땐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특별함이 숨어 있답니다. 그 특별함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보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화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들을 찾고 있고 영어로만 말하기를 통해서 언어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어 노출, 100% 영어 수업, 영어로만 말하기, 원어민 수업 등 일명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가 향상되기 위해선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유치원의 경우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대략 대여섯 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시엔 언어가 살짝 오르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영어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학습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습득을 했던 언어는 그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인 경우에도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기존에 습득했던 자신의 모국어는 거의 소멸되어 버리고 오로지 현지 언어만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습득했던 자신의 모국어일지라도 이중언어자가 되지 못하고 모국어는 거의 소멸되어 버리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구사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하루에 6, 7시간 이상 영어에 지속적인 노출을 시켜주면서 누군가와 영어로 쌍방향 소통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며 10년 이상 이러한 생활을 자녀에게 유지시켜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언어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경우 혹은 본인이 굉장한 관심도가 높을 경우 혹은 복받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의 경우 영어 노출, 100% 영어 수업, 영어로만 말하기, 원어민 수업 등 일명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는 영어를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학부모님들께서 문법 독해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 방향을 회화 쪽으로 설정해주고 이끌어가죠. 하지만 자녀가 성장을 하며 자녀의 회화 실력이 그다지 발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코앞으로 다가오는 현실적 중학교 영어 시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결국 자녀의 영어 학습 방향을 문법 독해 쪽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회화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문법은 별도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파 아이들의 경우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 뿐이죠. 물론 문법 독해만 학습을 한 친구들은 회화라는 것이 소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영어로 소통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 탓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영어 실력 그 자체입니다. 회화 쪽 기본기가 높은 학생이라면
문법을 조금만 학습해도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문법 독해력이 높은 학생이라면 회화를 조금만 연습해도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낮은 학생이라면 양쪽 모두 소화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영어 시험은 잘 못 치더라도 말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말은 잘 못해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 둘 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실력 그 자체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인데요. 저의 요일제 수업이 어떻게 영어 실력 그 자체를 향상시키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선 왜 바이링구얼 선생님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저의 요일제 수업이 그렇게도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예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어 문장력이 필수입니다. 문장력은 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도 있고 국어 이해력이 밑바탕 되는 경우라면 문법적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쉬운 난이도로 예를 들어보자면 엄마, 저것을 갖고 싶어요 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만들고자 할 때 Mom, I that want have 가 아니라 Mom, I want to have that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영어 어순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면서 문법 구조까지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의 문장 만들기 수업 방식입니다. 문법 기본기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엔 영어는 한국말이랑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 갖고 싶어요 저것을, 나 갖고 싶어요 인형을, 나 갖고 싶어요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 문법 기본기가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엔 당연히 영어 문장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가지다인 have가 동사지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목적격 자리에 이렇게 채워주고 그다음 목적격 보어인 that은 그 뒤로 보내야 되는 거라며 문법적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의 연령과 문법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의 한국어 원본 문단을 만든 후 해당 내용을 영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저의 문장 만들기 수업입니다. 만약 학생이 스펠링을 몰라서 영어로 글을 쓸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에게 모르는 단어들을 물어보면서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가며 문장 만들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차차 자신의 실력이 늘어가면서 문장 만들기를 할 때 자신이 한글로 썼던 부분들을 점차 영어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단어 레벨이 올라가면서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볼 단어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영어 문장력 또한 연차가 흐를수록 더더욱 예뻐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문장 만들기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문장을 잘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실력이 더 높은 학생들이 그 문장들을 해결해 줄 것이므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난 못해 라며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문장 만들기 최종본이 완성되면 선생님이 해당 문단 속 문장들을 하나씩 면밀하게 점검해가며 구두 설명과 함께 최종적인 수정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예쁨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컬러 채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해당 한국어 문장이 영어로 아예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해당 한국어 문장이 영어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이다 라는 뜻이고요. 초록색은 해당 한국어 문장이 영어로 만들어졌으며 이해는 가능한데 예쁜 문장은 아니라는 뜻이며 진한 초록색은 해당 문장이 거의 완벽함에 가깝다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나무랄 것 없이 예쁜 문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기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경우 연차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자신의 영어 문장력이 이러한 방식의 문장 만들기 수업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학생의 영어 실력 그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력이 높을 경우 당연히 회화에도 유리하고 문법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이러한 문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한영 번역 실력이 높은 편이어야만 합니다. 문법 독해 수업을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한국 영어 선생님들은 오로지 문법 틀에 딱 들어맞는 문장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회화적 한영 번역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한국어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작업을 진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장 만들기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레벨이 뒤섞여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저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별 수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어 원본이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학생의 국어 이해력을 감안하여 비슷한 학년끼리 수업을 받는 게 더 적합한 거죠. 게다가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장 만들기 수업의 여러 가지 내부적 규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잘하는 아이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잘하는 친구가 결석을 하면 컬러 채점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고요. 잘하는 아이는 인정받는다는 부분에 의해 자존감이 올라가고 문장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해당 학생이 만드는 문장을 보며 자연스레 예쁜 어순에 대한 감각이나 표현 등을 알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심리적 부담이 덜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영어 듣기 수업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인식은 많이 듣다 보면 영어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함입니다. 이러한 막연함은 두 가지 요소에서 매우 잘못된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파들의 귀에 연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원어민의 말을 들어도 국내파들의 귀에는 소리가 아예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내용을 추측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높은 한국 분들일지라도 자막을 보면 해당 문장이 올바르게 들리는 반면 자막이 없으면 대사가 똑바로 들리지 않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어민의 말을 그저 막연하게 많이 듣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발음을 듣고 자막 없이 대사 맞추기 훈련을 해야 개선이 됩니다. 영어 듣기 수업을 하는데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도 그 글자를 보며 학습을 한다면 이건 영어 듣기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며 듣기 수업이 아닌 듣기 수업을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많이 듣다 보면 귀가 트여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막연함입니다.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뜻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탓에 해석을 학습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력이 높아지면 쉬운 내용들일 경우 굳이 한국말로 뜻을 생각해보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hank you 또는 I love you 처럼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한국말로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만 내용이 길고 어렵고 복잡해지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한국말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어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국말로 해석을 생각하는 그 습관 자체가 방해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해석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생각해 볼 능력 자체가 없는 탓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해석은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저 막연하게 많이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영어 향상을 지체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원어민의 발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대사 맞추기라는 과정을 영화 예고편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의 발음과 억양을 들을 수 있고 대사 맞추기 훈련을 통해서 소리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현지 표현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듣기 수업을 진행하려면 진행을 해주는 선생님의 귀에도 원어민들의 영어 발음이 올바르게 들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영어 듣기 평가 수업의 경우 몇 문제를 맞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오는 대사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맞추긴 맞췄어. 근데 반쯤 이해하고 대충 찍어서 맞춘 거면 나머지 절반의 해석력을 메꿔줘야 하는 것이죠. 듣기평가 수업 또한 듣기 수업이기 때문에 글자 없이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말 뜻을 생각하는 과정이 무조건 동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듣기 수업이 글자가 동반된 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 글자들을 보면서 빈칸 채우기를 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리만으로 해석을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문제를 풀 때는 해당 지문의 내용을 글자 없이 소리만 들으며 뜻을 스스로 파악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멈춰가면서 순차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글자 없이 오직 소리로만 통역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꼭 한 문장 한 문장씩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한 문장씩 머릿속으로 대조를 해가면서 해석을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며 머릿속 대조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틀렸던 이유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몰랐던 단어들도 알 수 있게 되고 문장 구조 및 표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의 한 문장씩 순차 통역이 끝난 뒤에 해당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보면 학생의 전반적인 해석력이 확 올라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 과정이 머릿속 해석력, 생각하는 능력, 글자가 동반되지 않은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등 수많은 부분들을 발달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해석력이 높아질수록 굳이 한국말로 뜻을 생각해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100% 영어 수업, 막연한 영어 노출, 무작정 영어 듣기 등은 오히려 해석력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을 즉각적으로 순차 통역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이러한 방식의 듣기 수업은 진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건 충분히 알긴 알았는데 이 해석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해석을 들음으로써 향상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해 수업의 경우 선생님의 해석과 문법 및 어법 설명을 듣는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의 해석력이 이미 높을 경우엔 스스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그저 구경하고 있는 시간이 될 뿐인 것이고, 학생의 해석력이 낮을 경우엔 선생님이 한국말로 해줬던 줄거리만 기억을 하는 것일 뿐 수업을 들은 이후에도 한 문장씩 학생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했던 내용의 줄거리 요약이 아닌 한 문장씩 해석을 하도록 시켜보면 학생의 해석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해석을 듣는 시간인 독해 수업은 해석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영어를 읽거나 들으면서 머릿속 자가 해석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해석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일제 수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문장 만들기와 듣기 수업에 대한 방식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이링구얼 선생님들의 소중함이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